자녀, 이남 일녀를 둔 엄마로서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교육법이 정말 왔다 갔다 해갖고, 저희들한테는 정말 가정 생활이 너무 어렵고, 자녀들한테는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 살리기 그 10대 공약 중에서 교육 공약이 아주 특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전공 한 과목만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일단 다 없어집니다. 사교육비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공 과목만 전공하게 한 과목만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또 한 과목만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능고사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하는데 수학, 영어를 100점을 받아야 서울대 음대를 가는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대 음대 가서 실력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음악 실력.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음악만 시험을 치는 거예요. 대학을 갈 거니까. 나머지 15과목은 교육만 받으면 돼요. 수업만 참여하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고사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열린당에서 하는 산불 정책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평준화 없어집니다. 모든 대학이 본고사가 도입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서울대 수학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서 수능고사를 보면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나 물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수학만 시험을 친다면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100위권에서 80위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외국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안 나와요. 왜? 만물 박사가 돼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16과목을 다 시험을 쳐야 되고 수능고사를 봐야 되니까. 과외비만 없애고 실제 애들 교육은 망쳐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평준화 폐지, 수능고사 폐지, 본고사 도입, 기여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왜? 대학에 기여입학을 도입해야만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등록금과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가 무료인데 앞으로 그 등록금을 전부 안 받습니다. 그걸 안 받으려면 국가 예산에서 기여입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여입학을 하는 비용은 각 대학이 모아가지고 국가로 줘야 됩니다. 국가로 줍니다. 왜? 국가가 교육비를 다 부담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 대학이. 그래서 내 아들을 어디다 넣겠다. 내가 돈을 얼마 내놓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심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돈을 국가에서 우리 없는 사람들이 그 애들 교육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산불 정책은 전부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을 발상한 그 교육 담당자들은 나중에 제가 전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어머니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으면은 지금의 어머니들은 어떻게든 15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절대 콩나물 못 다듬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공 과목 한 과목만 대학에 시험 치는 애들은 화해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콩나물 다듬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도 어머니하고 좀 밥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결혼했을 때 토스트만 먹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성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사람을 아주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아파트 시험 보고 나면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 시험 점수에만 너무 연연합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참 우리가 이 교육 망국론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들 참 국민학생, 중학생들 애들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전화가 오죠. 뭐 전화 오느냐? 왜 애가 지금 식사비를 안 보냈느냐 이거예요. 식사비를 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그것도 제대로 못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고통,
대단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누구나 그냥 학교에 가면 밥 그냥 먹어요. 학교 등록금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교육은 전부 우리 교육평등의 원칙에 헌법에 교육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평등의 원칙을 우리 국민은 적용된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전부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 모든 수업료를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를 다 폐지하고 또 시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교육비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사교육비 우리가 나쁜 거 480가지 중에 사교육비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뭡니까? 청소년 탈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다 망국적인 15과목, 16과목 대학 수능제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제도를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제도는 바꿔서 선진국이 하고 있는, 미국이 하고 있는 각 고등학교 차별화.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많이 하는 고등학교를 가. 그 다음 그냥 공부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에 매력이 없고 만화를 그려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걔를 우리가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소질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유하게 우리가 대우해줘야 되는데 쟤는 수능 시험이 몇 점이다. 이게 뭡니까? 인간을 무슨 점수로 그렇게 IQ 테스트 꼭 그런 걸로 우리가 IQ로만 인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수능 점수가 무슨 IQ 점수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질 있는 자기가 적성이 맞는 대학에 서울대가 아니라도 또 의대는 또 어느 대학이 알아주고 또 음악은 어느 대학이 알아주고 이러니까 각 지방대학이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대학에 가서 자기 소질 있는 데 가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은 좀 안 좋은 대학에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본고사 부활해야만 우리 교육이 살아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서울대 영문과 가야 될 애가 공부해야 될 것이 한 10가지 됩니다. 자, 말하자면 단어, 독해, 문법, 토익 뭐 해서 한 10가지는 전부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때 15과목, 16과목을 다 만점을 받아야 서울대 영문과를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소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영어 단어를 고등학교 때 2만 단어 이상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구를 갖다가 하고 3,000개, 2,000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는 거야. 또 거기다 회화를 또 많이 해야 돼. 고등학교 때 해가 굳어버려요. 근데 회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무슨 수능고사인가 그거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니까 그 수능시험 때문에 영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 가면은 영어가 형편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정신 통일이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 누가 돌아가시든지 이래가지고 가장이 돼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래야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네. 또 군대에서 오라고 독촉장 오네. 또 여자가 나타나서 연애하자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웃지만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 놓으면 마음이 떠요. 일단 뜬 상태에서 단어를 배우려고 한다, 수구를 한다, 회화를 배우려고 한다.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약속 핸드폰은 또 한 사람마다 다 있어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전화는 와서 메시지 와서 하니까 단어가 외워집니까? 옛날에는 내가 단어를 외울 때는 10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 동안 전화 한 통이 없잖아요. 전화가 걸고 싶어도 물론 전화가 없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또 메시지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머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육은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의 지금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에요. 왜? 장강하려고 가는 교육입니다. 대학 졸업장 받아야 장강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술을 미국에서 사오고 작년에 미국이 전체 수출에서 적자가 1,000억 불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흑자를 메꾸느냐, 흑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아가는 지식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로얄티라고 그럽니다, 로얄티.
로얄 젤리 마냥 쏙쏙 뽑아가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로얄 젤리는 그 사람들이 뽑아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안고 있는 거야. 껍데기만.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가져가? 거기에 전 세계의 머리 좋은 애들은 거기 전부 유학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특허를 내니까 그 사람들은 지적 소유권이 세계 1위야. 지적 소유권. 그 지적 소유권 세계의 모든 지적 소유권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한번 탁 뒤들면 빌 게이츠가 또 탁 얼마 가져가 버리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 한번 딱 두드리고 우리가 볼펜 뭘 한번 탁 하면은 아니 우리가 콜라 한 잔을 탁 마시면 코카콜라가 탁 로얄티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의 모든 재료에는 그 사람들의 지적 소유권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적 소유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황우석 씨를 죽여버리는 거야. 대학 교수들 논문 믿을 수 있습니까? 황우석 교수의 논문은 그게 믿을 수 있는 논문입니다. 거기서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 교수들이 딴 데서 논문 뺏긴 것보다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은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거 어느 정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 소유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가 지적 소유권을 모두 생명공학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미국에 양보해버리고 우리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수를 죽일 때 우리는 생명공학에 대한 거는 전 세계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항복.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그런 인재가 하나 나올 만하면 죽여버리는데 그거는 옛날 그 사람이 옛날 그런 고등학교 평준화가 아닐 때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인재가 하나 나왔던 거죠. 지금 교육받는 애들 그런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왜? 수능고사 보느라고 16과목 다 깨뚫으라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진짜 대학 교육이 살아나려면 전공적으로 잘하는 걸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하게 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또 전공을 해버리면 우리는 세계 지적 소유권을 우리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두뇌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 좋은 머리를 갖다가 우리 청년들의 그 좋은 머리를 우리는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린 중학교 위에 요렇게 올라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중학교 옥상에 전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담배를 피워. 선생이 올라와서 호루라기 부는 선생 하나도 없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데도 밑에서 선생이 아예 쟤들은 털린 애들이야. 이러고 놔둬버려요. 걔들이 왜 담배 핍니까? 고등학교 갈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거든. 제가 뭐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 젊은 네티즌들이 저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의 이 우수한 머리를 지적 소유권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장악해서 그 사람들은 무역수지 적자 하나도 경상수지에서 몇천억 불 흑자를 내는 게 미국입니다. 이 로얄티는 무역수지에 안 들어가고 경상수지에만 들어갑니다. 로얄티라는 건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받아오는 거는 무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역은 물건만 주고받아야 돼요. 지적 소유권은 경상수지라고 그럽니다. 경상수지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15과목, 16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대로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과목이 자기가 대학에 가서 전공할 과목 하나를 메인 컴퓨터가 걔 부모의 원하는 거, 부모의 의견, 걔 자신의 의견, 걔 국민학교부터 중3까지의 모든 적성 테스트를 합니다. 컴퓨터가. 그 메인 컴퓨터와 부모가 원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들어가서 기계에서 작동돼서 중앙 메인 컴퓨터에서 걔 적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걔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자기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메인 컴퓨터에서는 내가 영문과를 가야 되는데 나는 영문과가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그걸 따라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가기 전에
의대에 들어가서 정해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의대 가서 나는 치과 대학을 하겠다, 나는 뭐 치대가 좋다, 나는 뭐 정형외과를 가겠다, 나는 심리학과 뭐 참 정신과를 가겠다, 나는 외과를 가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성형외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안 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학생의 의대 성적 순위에 따라서 딱 강제 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정형외과 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의대 본과 과정 1학기에 이미 그것이 정해져 버려요. 컴퓨터에서.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그 과를 가야 돼. 이 사람은 심리학과 쪽에 점수가 좋으니까 너는 정신과 의사 해야 돼. 이러면 변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학 과정에서도 물론 중앙 메인 컴퓨터에서 자기 전공을 컨트롤하겠지만 너무 과잉되는 인력은 생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사가 남발되거나 너무 변호사가 남발되거나 너무 판검사가 남발되거나 이런 건 이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제도에서 지금의 판검사 제도는 완전히 바꿨습니다.